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 주말 1일 강복절 휴무인데 잘 쉬고 계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번 시간이 오후 들어서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제가 오전에 4개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6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소재를 좀 꼽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영상을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음가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멘탈의 정신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마인드 정립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삼성전자라는 종목을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정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8월 달부터 이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느끼시겠죠. 정말 무거운 종목을 투자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주가가 움직이지 않아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왕이면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구축을 하기 위해, 그리고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삼절패 가족 여러분들, 세상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돈을 만드는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면 우리 개미 투자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는 인내, 정신력, 그리고 멘탈, 그리고 마인드 정립, 이러한 심리적 요소와 시간적인 부분을 투자를 해야지만 장기적인 투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요소와 정신적인 멘탈, 절대 공짜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돈을 벌게 되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정신적인 멘탈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스스로와의 싸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쉽지가 않죠. 아마 이제 주식을 처음 접하시면서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요. 우리 삼전 불패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삼성전자를 투자를 할 때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고 투자를 하신 건가요?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천천히 우상향하는 묵직하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인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오히려 은행보다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제 시간이죠. 지금 여기 화면에 적어드렸는데,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한 마음가짐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그 변화에는 바로 주가가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장으로 점점점 우하향을 하거나, 그리고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약간의 후회에 막심한 마음이 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처음 이제 주식을 접하신 분들은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올해 처음 주식을 투자를 했다고 치면 대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8개월 정도, 이제 지금 8월 달이니까 8개월 정도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아마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엉덩이가 무거워도 너무 무거워서 주가가 너무나도 움직이지 않는 시장을 보여줬고, 심지어 주가가 상향을 하기보다는 하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절패 가족 여러분들, 어느 시기에 한순간에 외국인이 진짜 한번 들어오기 시작을 한다면, 정말 물살을 한번 타기 시작하면 매섭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종목입니다. 아직 마인드 정립이 안 되신 분들은 단락의 주가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자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전체적인 마인드 컨트롤, 정신 멘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락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지만, 네,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미래의 성장 가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네, 인트로 부분이 좀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소식,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네이버 카페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은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의 댓글 또는 설명란에 링크가 있으니까, 네, 거기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삼성전자 바로 370조를 투입을 해서 준비가 된 삼성입니다. 지금 돈을 이제 보류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여기 글씨가 좀 작은데, 네, 오른쪽에 좀 정리된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서 영상을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파운드리에서 메모리 신화 시동이 좀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이제 9일이었죠. 법무부의 가석방 결정으로 자유의 몸이 될 예정인 가운데, 일단 이제 그동안 총수 복귀를 기다려왔던 삼성전자의 경영시계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3일날 이제 가석방이 됐죠. 그래서 전세계 반도체, 네, 패권 경쟁 속에서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투자와 그리고 인수합병이죠. 네, M&A. 이 M&A 등 삼성에 이제 들이닥친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이재용 부회장의 떠안은 과제가 만만치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가장 큰 현안은 바로 반도체 경쟁력 확보입니다.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출소 후에 반도체 왕국 재건을 위해서 그동안 멈춰있던 투자 엔진을 재점화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분야에서만 무려 371조, 네, 정말 막대한 금액이죠. 이 금액을 넘는 투자를 집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030년도, 네, 제가 영상으로 이제 많이 올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2030년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무려 171조 원, 이렇게 이제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글로벌 1위인 업체로 도약을 한다는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메모리 설비 투자에 쏟아붓는 이제 돈도 연평균 20조 원이 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공정이 첨단화되면서 투자 비용도 느는 추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371조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오늘 또 긴급하게 이제 좀 임원들을 모집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이제 회의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이러한 것들을 좀 이제 협의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 삼성전자가 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삼성전자가 이제 결정을 미뤄왔던 170억 달러,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은 19조 정도가 되는데요. 이 상당한 규모의 미국 내 두 번째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수탁 생산 세부에 투자 계획을 조만간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경쟁자들의 이제 도전은 최근에 들어서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텔은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고, 파운드리 시장의 과반을 좀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 일찌감치 1000억 달러를 투자를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대규모 M&A에서 좀 속도를 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바로 인수합병이죠. 네, 그래서 이 인수합병에 관련돼서는 M&A 실탄인 삼성전자의 유동자산 총액, 그러니까 1년 내에 현금화 가능 자산은 1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209조, 네, 이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렸는데 209조의 상당한 금액을 이제 좀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행을 하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계에서는 2019년 삼성전자의 인수 루머가 좀 이제 불거진 바 있는데, 바로 네덜란드의 NXP를 비롯해서 일본의 르네사스,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각양각지의 세계 굴지의 차량용 반도체 기업에 이름이 삼성전자의 M&A가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차량용 반도체 쪽은 좀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한 부분을 보완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NXP라는 네덜란드 회사를 좀 인수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삼성전자는 실제로 합병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인수합병. 바로 2016년에 바로 이제 하만이라는 이제 회사를 9조 4천억 원에 좀 이제 그때 이제 매수를 했는데, 인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가볍게 좀 넘길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행복한 소식. 삼성전자는 미래 가치를 보면서 5G, 네, 5세대죠.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면 수감기관 손놓은 이제 5G 사업. 대체적으로 다 삼성전자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5G 같은 경우 이동통신 사업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짐도 사실 만만치는 않은데요. 그래서 이제 5G는 이제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차세대 이제 주력 먹거리로 점찍고 있고, 육성해 왔지만 구속 수감 이후 사실 약간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쪽도 좀 이제 진출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부의 8조 원 규모의 5G 대통신 장비 거래 계약을 맺었던 미국의 이동통신인 버라이즌을 이제 통해서 사업 파트너 이제 삼성전자 대신에 스웨덴 에릭슨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5G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AI, 네, AI 부분도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여당 같은 경우 이재용 부회장의 공급 부족을 겪는 현재 코로나19 네, 백신 확보에서도 좀 나서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1월 네, 구속 직전에 백신 확보를 위해서 출국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조금 아쉽게 이제 옥중에 이제 좀 가게 되었죠. 그래서 어쨌거나 화이자 측과 이제 만나서 초기 백신 도입 물량이나 조기 공급의 물꼬를 트기도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러나 중간에 좀 이제 옥중에 가면서 아쉽게 끊겨버렸습니다. 네, 이러한 이 업무를 앞으로 또 좀 이어가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앞으로 경제 발전 할 일은 너무 많지만 지속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 네,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면 사업거리가 자체가 많은 게 행복한 소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회사들은 사업거리 자체도 없습니다. 네, 사업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삼성전자는 널려있는데 그거를 이제 포괄적으로 수용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문제지, 하나씩 해결을 하면은 충분히 다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천패가점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차근차근 감박을 하면서 분산 투자, 그렇다고 삼성전자에 몰빵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분할 투자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